안녕하십니까. 뉴코리아 방송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또 두 주간에 있었던 기독교 관련 뉴스를 정리해서 시청자분들 모두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또 교회와 연관된 우리 사회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지금도 많이 다뤄봤고 또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경기도 성평등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반대하고 있고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시돼야 될 부분은 성평등위원회인데 이로 인해서 기독교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또 전도가 방해를 받을 수 있는 또 교회가 마음 놓고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위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주요 종단 종교 지도자들을 다 초치해서 국민 여론을 듣겠다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거기에서 종교단체들이 각 종교별로 현안사항 또는 대책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인 김성복 목사님께서는 국민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주고 동성애나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기독교가 우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고 함부로 모든 자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역할 좀 해달라 부탁을 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박해를 받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는데 저희도 동성애자, 성소수자, LGBT를 차별하고 박해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을 특별 우대해서 그들에게만 인권이 있는 것처럼 해서 차별금지법까지 제정되도록 나가면 안 된다는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천주교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성소수자의 인권도 존중하는 것이 교황의 말씀이다라고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오히려 정부에서 친동성애 정책을 펴기를 바란다라는 천주교 입장인데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천주교인들도 동성애는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희중 주교께서는 그렇게 발언을 해서 청와대에 그런 뜻을 전달했는데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여성가족부에서 연관된 얘기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단체, 그중에 위티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성기 탐구 부스도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부추기는 이런 교육, 어떻게 보면 성행위는 책임이 따르고 위험성도 있고 또 이것이 함부로 남용돼서는 안 되는데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치지하는 그러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보도됐지만 최근에도 더 부쩍 언론에 나오는 횟수가 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국 사태를 통해서 또 임태훈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우려스럽고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군인권센터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정부기관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사단법인으로 민간단체입니다. 더군다나 동성애자라고 본인을 밝힌 임태훈 씨, 또 그로 인해서 병역까지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본인이 마치 군인권을 다 잘 아는 것처럼 군인권센터가 모든 군대의 인권 문제의 최고
적합한 기관인 것처럼 자꾸 국민을 기만해서 다수 국민들을 우려를 갖게 만듭니다. 특별히 군인권센터는 현재 군형법 92조 6항이 동성애자들 뿐이 아니라 병영 내에서 군인들에 대해서는 추행죄라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데 이것을 없애라고, 이것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조항이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는데 이 군인권센터라고 저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인권센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도 군인권센터가 정부기관이 아니고 정부에서 마음 놓고 소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아니고 그냥 민간단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너무 큰 비중을 두지 말고 언론에서도 지나치게 군인권센터를 띄우는 일에 앞장서지 마시기를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인원고 학생들의 문제입니다. 관악구에 있는 인원고에서 일부 교사가 편향된 시각을 갖고 우리 학생들을 자꾸 사상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인원고에 학생수호 연합이 발족을 해서 우리 학생수호 연합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아직도 미숙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입식, 사상을 주입하는 교육은 허용하지 말고 자유롭게 반대, 비판, 그리고 지지하는 것,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학생들에게 자유권을 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서 오히려 서울도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걸 알고 있고 학생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된다고 그래서 그게 지나치다고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고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인원고 사태를 보면 전교조를 지지하는 교사들인지 그들의 입장이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우리 학생들이 자기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이 다 일배냐 뭐냐 해서 우리 학생들을 모욕을 주고 오히려 그들의 사상까지 통제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많은 국민들과 보수단체에 있는 분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고 분노했던 일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문제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재판에까지 갔는데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공사가 진행이 되고 또 그 공간을 강남구청에서 서초구청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또 마음 놓고 서로가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구민들에게도 개방할 수 있는 개방하는 이런 일을 많이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여론몰이처럼 몰아가서 재판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우려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고신교단, 기독교 쪽으로 보면 많이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교단입니다. 이 보수 교단인 고신교단에서는 요즘 주례 없는 결혼식이 일반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고 기독교인들도 그런 경향에 많이 경도되고 있는 것을 우려했는지 주례 없는 결혼식은 세속적이다라고 좀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했고 목회자를 주례로 세워야 되고 또 사회 서약이 없는 결혼은 결혼식이 아니다는 교단의 지침을 내렸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지나치게 그렇게 통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방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남녀 커플 사이의 엄숙한 서약입니다. 그 서약식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종교의식과 같은 것, 또 종교의식으로 예배 형식으로 또 많이 드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빠지고 주례까지도 없애고 그냥 편의적으로 당사자들만 좋으면 된다는 식으로 가면 오늘날처럼 결혼의 그 유대감이 점점 약화되는 시대, 이혼이 자꾸 부추겨지는 시대에서는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기능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미국에서 공립학교에서는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이제 역대 정권에서 전 정권에서 이렇게 탄압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마다 10월 25일이라고 합니다. 10월 25일 날 국기 개항대 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9번째 기도 모임인데 미국에서 24,000개의 학교가 동참했다고 합니다. 저 국기개항대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일부 학교가 지금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10월 3일, 30일이 많은 분들 벌써 이제 지났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날은 11월 1일입니다. 10월 30일이 전 세계적으로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데 정말 성경적으로 보면 용납이 안 되는 정말 귀신들이 축제가 되는 것, 사탄이 활개치는 날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이 날을 특별히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이 10월 30일이라고 해서 종교개혁일로 지키고 있고 기념일로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은 어느 날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세상 풍조를 너무 빠져가서도 안 되겠죠. 그리고 또 그냥 빠지지 않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이 종교개혁 기념일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말로 출발점이 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잘못된 성경에서 벗어난 부분을 점검하고 버리고 갱신하는 날로 삼기를 바랍니다. 또한 안타까운 소식은 경남 지역에 부산에서도 퀴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경상남도 전체에 경남도에서 퀴어 축제를 한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속상합니다. 10월 24일 날 경남 퀴어 축제 조직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열겠다. 자, 저는 참 안타깝게 여깁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여기저기 계속 동성애 이런 것을 이슈화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지금 정치투쟁과 비슷하게 몰고 가고 있는데 가보면 몇 사람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고 계속 여론몰이를 하고 언론에서 다뤄주니까 저들은 전략적으로 계속 가져갑니다. 아무튼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남 기독교 총연합에서는 좌시하지 않고 반대 집회 국민대회를 또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특별히 경남의 시민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것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비폭력으로 우리 문화적인 행사를 통해서 동성애 음란 문화보다는 생명의 문화, 건강한 문화가 꽃피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직 낙태가 우리가 형법으로 269조, 270조에 분명히 자기 낙태죄든 이렇게 의사들이 하는 시술 낙태죄든 다 이렇게 처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낙태 문제를 암암리에 벌어져서 낙태 문제가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내년까지 형법이 개정이 되고 모자보건법에서 뭔가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암암리에 낙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신 주수를 최대한 단축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번 사건은 34주나 된 이제 출산을 얼마 안 둔 거의 만삭에 가까이 이제 다다른 그러한 태아를 낙태를 신청을 했어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낙태를 해달라고 한 분도 문제고 또 그것을 다 자란 아이를 제왕절개 수술해서 낙태를 한다는 것은 그냥 죽이는 거 마찬가지죠. 그런데 거의 약물을 쓰든 뭐를 쓰든 의료적인 처치를 통해서 이미 죽여서 나와야 될 아기를
그것이 정확하게 시술이 시행되지 않았는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태어나서 울었는데 갓난아기가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40주만 되면은 우리 아이 건강하게 태어나고요. 요즘은 임신 주수가 더 짧은 기간에 신생아들, 미숙아들도 다 이렇게 인큐베이터로 살리고 있는 과학적으로 의술이 발달해서 현대 의술에 의해서는 웬만하면 다 살려냅니다. 그런데 다 자란 아이, 울고 태어난 아이를 다시 죽였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살인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말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34주 아이를 낙태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고 그 이미 죽지 않고 나온 아이를 또 생명을 살해한 또 문제가 있고 태아는 주수가 그보다 더 짧다 하더라도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시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태아 살리는 생명 살리기 운동, 낙태 반대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출산을 지원하는 결혼 다출산 문화운동 이츠센터를 설립해 운영했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결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기독교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정신과 일치하는데 기독교인들조차도 너무나 잘못된 정보 또 부정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출산하면 마치 불행해지고 여성이 불행해지고 마음껏 자기 결정권을 펼치 못하고 인생을 마음껏 행복하게 못 살 거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잘못된 조치라고 봅니다. 태아는 소중하고 또 출산도 너무나 소중하고 생명을 출생해서 성장시키는 육아를 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주어진 특별한 특권이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분들이 결혼에 더 열린 마음을 갖고 또 자녀 출산에도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인이 앞장설 수 있기를 촉구하며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국가인권위와 연관된 문제인데요. 국가인권위가 조금 현실에 안 맞는 우리 대한민국 실정에 맞지 않는 것도 다 권고 조치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권고 조치는 육군사관 생도들이 규율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육군사관 생도는 일반 학생이 아닙니다. 예비 장교, 이미 졸업하면 장교를 인관할 사람들입니다. 거의 군대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일반인들보다도 더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되는데 규율을 어겼으면 마땅히 규율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학교에선 단체 구별을 시켰다고 합니다. 군대는 전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체력 훈련도 해야 되고 군기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 구별을 시킨 것을 군인권센터가 연좌죄라고 해서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연대 책임을 진 것이라고 고발을 했어요. 또 이거를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렇다고 동의를 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대를 이런 식으로 무조건 다 부정적으로 보고 개인의 결정권을 다 인정해 줘버리면 규율이 무슨 필요가 있고 군대란 특수조직, 전쟁에서 총탄이 날라와서 적과 교전을 벌일 때는 돌격 앞으로 하면 목숨을 내놓고라도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 군대고 그래야만이 국가를 지키고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군대인데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개인의 군대로 전락시키겠다는 겁니까? 이는 군인권센터가 폐악질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거기에 덩달아 국가기관이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러한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한동대나 숭실대 사태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국가인권의 권고사항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것이 많은데 이것도 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력 규탄하며 이러한 시정조치는 권고조치는 당장 취소돼야 된다고 봅니다. 신천지 문제인데 신천지가 여기저기서 계속 소란을 피우고 있고 순회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까지 또 여기는 빠졌지만 캐톨릭에서까지도 신천지가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신천지를 경계해야 가라지가 들어와서 마치 자기들이 추수꾼으로 교묘하게 위장을 해서 다 쓸어가려고 하는 이런 신천지의 포교 전략에 절대로 넘어가서도 안 되고 빈틈을 보여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한인이 캐나다에서 최초로 넬리 신 후보가 밴쿠버의 보수당으로 출마했는데 연방 하원 의원에 최초로 당선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넬리 신 후보같이 아주 근소한 차로 333표 차 아주 근소한 차로 당선이 됐는데 어쨌든 최초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좋은 정치적 영향력,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 넬리 씨는 빈민층을 위한 선교 활동에도 열심히 활동해왔고 노력을 해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를 위해서 또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해서 또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모든 그 입법 활동에 반영시키는 데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것은 백석문화대에서 또 좋은 일을 한 내용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연탄을 나눠주는 행사, 이웃들을 섬기는 일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서민들도 아직 많습니다. 연탄을 떼서 한철을 나는, 한교를 나는 서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백석문화대 학생들 수고하셨고 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각 지역의 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앞장서서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할 때 또 기독교에 대한 더 좋은 이미지 그리고 전도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뉴코리아 방송에서 주간 브리핑을 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